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월간 세금 뉴스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일정입니다. 세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도 신고 납부 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월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매월 초에 인건비와 관련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0일까지 금요일이네요. 원천징수분 지방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2024년 12월분에 대해서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1월은 또 중요한 게 소규모 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주면 원천세와 관련해서 반기별 납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반기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기별 납부를 할 때만 업무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매월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지, 원천세와 관련된 업무는 매월 봐야 되는 게 지금 실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래처에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있었는데 월별 납부로 다시 다 돌려놨습니다. 어쨌건 반기별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원천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10일까지 각종 사대보험료 같은 거 이제 납부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일용직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사업자들이 많은데 단기 예술인에 대해서 예술인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도 이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대상은 2024년 12월 근로 제공 또는 용역 제공된 분에 대해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이제 가장 큰 세금 관련된 신고 납부가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입니다. 1월 25일까지인데 1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이번 달은 1월 27일까지고, 사실 이 1월 27일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회장님, 이제 구재희 회장님께서는 지금 요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이나 2월 초까지 미뤄달라라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월 27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대상은 전체 사업자,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전체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리고 심지어 간이과세자도 1년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요때 1년치를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까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 내는 사업장들은 개별 소비세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말일이죠. 말일에는 저희가 그 사업소득 3.3% 떼고 지급한 인원들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12월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인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도 지급 명세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5년 1월 달에 이제 사업자나 납세자분들이 해야 되는 세무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제가 설명한 거는 주요 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무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게 세법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를 통과해야지 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개정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2024년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주세요라고 제출을 한 거고, 그 중에
13개의 세법 중 10개는 통과가 됐고요. 2개는 수정되어서 통과가 됐고 하나는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안이 부결된 거죠. 그 부결된 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상증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세율을 변경해 달라는 거였죠. 50%인 최고 세율에서 40%로 최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자녀 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 공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크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행 유지가 되었고, 이 현행 유지된 내용은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통과가 안 됐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해서 이제 할증평가 폐지하는 거,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이게 세법에서는 어떤 프리미엄도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도 같이 증여받는다, 상속받는다라고 해서 할증평가를 합니다. 그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게 세법 개정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홈택스가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홈택스는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위택스가 바뀌면서 세무대리인들이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이번에는 홈택스가 바뀐다라는 내용이고, 주된 내용은 일단은 프로그램을 쓰는 세무대리인들은 제외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AI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라는 내용으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딱딱한 신고서 서식이 아니고 납세자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쭉 설명해주는 모습으로 홈택스가 바뀌었는데, 저도 이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서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들 더하고 빼고 그런 양식들이 이제 홈택스 자체적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신고서가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7세 윤모 씨는 이렇게 인터뷰했네요. 테스트에 참여해보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출 서류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나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무대리인을 써야 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홈택스 거의 안 들어가니까 뭐 크게 의미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홈택스 관련해서 본 것 중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3.3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계산해주는 플랫폼 앱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앱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 세무사회에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아왔었는데 지금 그런 환급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개통을 하겠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건 홈택스에서 하는 거니까 민간 3.3 플랫폼은 환급액에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근데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3.3% 떼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플랫폼보다 홈택스를 직접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무사회에서 막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세무사회에서는 이렇게 AI를 이용을 해서 납세자가 직접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고가의 부동산은 상속이나 증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초고가 아파트 아니면은 호화 단독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꼬마 빌딩 아니면 단독주택, 일반 대지 이런 것들 다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고 증여했었는데, 사실 꼬마 빌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늘어나지만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하면 잔금 받고 내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낸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평가 받는 거를 꺼려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들은 받아서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낮아지고 세무서에서는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 부동산의 범위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5%만 올려서 계약갱신 무조건 한번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못 올리는 거, 전월세 신고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가 임대차 3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하려고 지금 공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 있었는데, 연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논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 개정도 쉽지 않고 지금 상황인 만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오피스텔이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기준시가가 고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제 상속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거든요. 그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와는 달라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사용을 하거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시가, 2025년의 기준시가가 2025년 1월 1일 오늘 고시가 되었고, 이 고시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업용 건물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안세무사의 월간 세금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세금과 관련된 일정과 뉴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